예, 오늘은 팔정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인데요. 다 읽어보셨죠? 이해가 되시던가요? 팔정도. 풀이하면 여덟 바른 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수행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라는 거는 모르세요. 예. 수행하면은 대표는 참선. 우리나라는 이제 선불교라고 하니까. 예. 이 대구 도훈님은 팔정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 설명을 다 들어보셨을까요? 네, 유튜브로. 아, 유튜브로. 내가 찾아서 들어보신 거죠?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예.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네, 듣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스님마다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큰 카테고리는 같은 것 같은데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그러니까 팔정도가 어떤 거라는 거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럴 거예요. 이 팔정도를 낱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리아사자 여기서 나오는 담마, 그러니까 팔정도 하면 이게 담마예요. 이게 다르마, 법이거든요. 붓다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 그걸 음역한 게 달마, 빨리어로는 담마. 우리는 이제 담마라고 쓰고 있는 건데, 이 팔정도, 여덟 팔자에 발을 정자에 길 도자, 이제 한문을 갖다가 풀이를 하자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는 이제 이 한문을 가지고 그대로 풀다 보니까 번복되는 게 좀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거하고 차이가 뭐야?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였냐면 정업하고 정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도 조금 헷갈리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정업을, 이게 이제 우리가 업보 또 뭐 직업 할 때 이 업자를 다 쓰는 건데, 여기서는 정업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른 직업으로 옮기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러면서 정명은 또 바른 생계로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직업하고 생계는 뭔 차이인데? 미얀마로 된 그 담마 이 책을 만나고 나서 그게 깔끔하게 해결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팔 정도를 중도라고 하고, 두 글자로 하면 중도라고 하고, 세 글자로 하면 개정해, 그걸 다시 두 글자로 하면은 삼학. 예, 개정해 삼학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해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정견, 정사유. 예. 그러니까 개정해로 세 개는 정, 세 개는 개, 두 개는 해, 8개를 또 이렇게 카테고리에다 집어넣어요. 개정해 카테고리에다가 이렇게 세 개, 두 개를 이렇게 분류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 해, 이 슬기,
얘는 정견, 정사요의 말 되죠. 바른 알미 있고 또 바른 알면서 바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지혜에 들어간다. 예,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건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카테고리 안에는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데 정명을 바른 생계, 정업을 바른 직업, 정어는 바른 말 이렇게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했듯이 직업이랑 생계는 뭐가 다른데 예, 이 불자의 직업, 불자의 생계는 거의 같은 거잖아요, 사실. 살생하지 않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막 이빨린 소리 해갖고 이로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구업을 지어서도 안 되고 술 팔고 막 인신매매하고 무기 팔고 막 이러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남의 여자 남자 이거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5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게 바른 생계면서 또 직업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왜 이렇게 2개를 왜 이렇게 굳이 이거 같은 말인데 이거 한 저기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놨을까? 제가 그게 늘 이제 의문이었는데 그 이제 이 담마 책에서는 이걸 신구의 업으로 딱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업은 바른 말이 되는 거겠죠? 정업, 신업인 거예요. 몸으로 짓는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른 몸짓. 구업은 바른 말짓. 그러면 의업이 하나 빠지죠. 우리가 신구의 했을 때 의업이 빠지죠. 정명이 의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어로 삼마 아지와라고 하는데 아지와라는 말이 목숨, 기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운, 목숨은 어쨌든 우리 생명이라는 말, 그래서 정명이라고 이게 이제 한문으로 옮긴 것 같은데, 여기에는 기운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몸에 힘이 빠지면, 마음에 힘이 빠지면, 아, 기운 없다 이러잖아요. 기가 다 빠졌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기를 다 썼어.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 의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신구의 업이 요 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늘 지니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자 5개에서도 그 천수경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에 7번째부터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이런 식으로 참회. 요거는 탐진치 의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10악업 그 천수경에 나오는 10악업이 요 신구의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늘 지니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진일 개자 이렇게 계율을 지킨다는 거는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말에 이걸 다 이 계율을 지켜야 되는 계를 지켜야 되는 거는 아 나는 오늘 여기 나갈 때는 요거 집에다 놓고 나가야지 또는 법당에 갔을 때는 내가 요거 챙겨야지 뭐 집에 갔을 때는 챙겨야지 뭐 놀러 갔을 때는 놓고 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신구의 업은 우리 마음과 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고 하는 거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잘 됐을 때 우리는 아, 저 사람은 참 뭔가 다르구나. 뭔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구나. 뭔가 모르지만 저 사람한테는 좋은 에너지가 느껴져.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뭔지 모르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우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불편해. 그냥 말만 붙여도 불편해. 그냥 숨만 쉬어도 불편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신구, 의, 업이 이렇게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불자라면 그러니까 불자 5개를 늘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이제 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닦은 물이라고 하거든요. 개는 닦는 거라고 하고 지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이라고 하는데 그 정자가 안정되다, 고정되다 그런 정자예요. 근데 이거를 바른 선정으로만 풀어버리니까 또 뭔가가 막혀요. 근데 바른 선정이 아니라 고정된 것처럼 안정된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정은 맨 뒤에. 그러니까 정지는 노력해야 되는데 바른 노력이 그럼 뭔가 전에 언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미 지었던 좋은 바른 업이라면 계속 그걸 짓도록 노력하고 아직 짓지 않은 바른 좋은 업이면 짓도록 노력하고 이미 지은 불선업이면 안 짓도록 노력하고 이미 아직 안 지은 그런 불선업이면 계속 안 짓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이제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그 다음에 이 신구의 업이 늘 발음이도록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정념이고 그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 누가 와서 협박한다고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할게 네 말 들을게 막 이렇게 하고 누가 또 와서 꼬신다고 알았어 그러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바람에도 휘청휘청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아주 돌기둥처럼 이렇게 딱 붙박아 있는 거 그런 상태가 정인 거예요. 흔들림 없는 상태, 꺾이지 않는 상태, 포기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해서 그게 정으로 3개가 들어가고 지혜로 2개가 들어가고 닦음 우리가 신구의 업으로 닦는 요게 이제 3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떨어지고 이게 이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행한다고 하면서 묵언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묵언은 바른 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바른 말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묵언이라고 설명을 해요. 수행할 땐 묵언해야 된다. 정어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 안 하는 게 어떻게 바른 말이 될 수 있겠어요. 참는 것일 수도 있잖아. 난 묵언해야 돼 하고 묵언팩에 여기다 걸고 여기 속에서는 막 끌어오르는데 나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막 참느라고 씩씩거리고 있어. 부업은 안 지을 수 있지만 의업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과 행동과 마음이 동시에 굴러가는 것들인 거예요. 신구 의업은 얘 따로 얘 하고 난 다음에 얘 하고 난 다음에 얘 하고 이게 아니라 동시에 마음과 말과 행동이 몸짓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이렇게 손짓 발짓 하는 건 마음에서 의도를 했기 때문에 하거든요. 더 잘 설명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동시에 굴러가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우리가 욱해서 뭐 욕이 나오고 소리를 질렀다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 라고 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내가 못 알아차린 거예요. 나의 의도를 못 알아차려서 왁 하고 나온 거지 사실은 의도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의업이. 그래서 이 팔정도는 요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정어, 정업, 정명은 신구의 업이라고 봐야지 된다는 거죠. 정명은 의업, 정어는 구업, 정업은 신업. 그래서 직업이나 생계로 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팔정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맞아, 어려워. 예, 예, 예. 이 팔정도는 그래서 바른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혼잣말은 어쩌다 그냥 궁시렁이지. 그건 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말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궁시렁궁시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혼자 뭘 하는 거는 투덜투덜 아니면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표현하지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말씀 어자를 보면 말씀 언자 또는 말씀 어자 이런 걸 보면 입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입을 벌렸을 때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하는 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지 이 꾹 다물고 묵언하는 것을 말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러면 언제 하냐 그렇게 혼자 궁시렁궁시렁 벽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써야 되는 게 말인 거죠. 그랬을 때 바른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그 안에 성냄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그 안에 어리석음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게 이제 구업에 나오죠. 그 말로 짓는 업 네 가지가 있죠. 일단은 거친 말. 막 욕을 막 요즘 아이들이 그 뜻도 잘 모르고 어른들 그 흉내내는 말로 막 잘 하잖아요. 어쨌든 그게 욕인데 거친 말인데 정말 너무 험악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친 말은 바른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악담이라고 우리가 하죠. 악구, 악담. 악한 말이기 때문에. 악한 말은 그 상대방한테 피해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상하게 하는 힘이 있고요. 그렇게 상대방한테 가기 전에 나를 먼저 치고 가요. 나를 먼저 상처를 내고 가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속상하다라는 말 많이 하죠. 속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제가 언젠가 비유를 하나 들었어. 우리는 좀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잘 몰라요. 내가 속상해서 궁시렁만 투덜투덜만 거려도 이게 얼마나 속을 상하고 있는지 잘 못 알아차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거칠게 막 악담을 하면서 막 거친 말을 막 하면서 이렇게 내뱉으면 이게 이제 그 비유를 들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연구 결과도 있어요. 화났을 때에 그 화난 사람의 그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들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실험쥐 있잖아요. 쥐 실험하는 그 실험쥐한테 주사를 놨더니 1분도 안 걸려서 죽더래요. 코브라 독보다 더 몇십 배가 더 강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꼭 바깥으로 이렇게 내뱉는 것도 하지만 이걸 참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 마음이 약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착하다고 그래. 근데 착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남한테 할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화를 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병이 많이 오냐면 궤양, 염, 암 이런 게 많이 와요.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를 평상시에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내고 나서 위경련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몇 분 있거든요. 화내고 난 다음에 배탈이 나요.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속이 아파갖고 속이 쓰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독을 자기한테 먼저 쓰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호주가 그 백인들이 많이 살지만 사실 그들이 거기를 점령하기 전에는 그 아프리카 개처럼 머리도 되게 곱슬거리고 키도 작고 까만 피부가 까만 이런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호주 원주민이라고 해요. 근데 그 호주 원주민들은 거친 말을 하는 그 상태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냐면, 그 거친 말을 그 미늘처럼, 창처럼 표현을 그림을 그려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니까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거친 말, 그건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어중재 금일참회라 그래서 꾸미는 말. 막 번지르르하게 막 그 아부 떨고 아첨하고 막 비단같이 꾸미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을 하는 소리. 이것도 바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설중재 금일참회라고 하죠. 양설. 혓바닥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양설. 혀설자의 두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두 개라는 뜻인데, 요 사람한테 가서는 요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 말하고 막 이간질도 시켜. 그래서 왜? 그것도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이로움을 위해서. 아까는 성내는 상태잖아요. 악구는 거친 말은 성낸 상태고, 요 지금 기어 양설은 욕심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이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여기 가서는 속삭속삭속삭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저기 가서는 속삭속삭속삭 이렇게 하고, 요런 것들. 야, 제가 그러는데 막 너 이렇게 얘기하더라 막 이러면서, 어우 쟤 막 이상한 애야 막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자체도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어를 갖다가 풀으면은 어떤 말이냐면 쭉쟁이 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흔히 영양가 없는 말이라는 거 있죠. 예. 그냥 남의 얘기하는 사람. 야, 있잖아. 그 연예인 저 영화 배우 그 누구 있잖아. 뭐 걔 뭐 어쨌대 저쨌대. 어머 걔 가수가 아이돌 누구 있잖아. 어머 걔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 삶에 아무 이로움이 없는데 계속 그렇게 막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뭐 연예인 이야기 말고도 툭 하면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어. 상대방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약간 다큐로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누가 농담하는 걸 잘 빨리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농담하고 있으면 저는 그게 너무 진지하게 그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그랬대? 막 이제 이러면은 아이고 또 다큐로 봤는데 또 다큐로 받아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 농담이야, 농담. 아, 농담하는데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드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부처님은 그것도 바른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어서 하는 말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말 구업 네 가지에도 탐진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몸짓이잖아요. 이런 게 있거나 또는 막 폭행하거나 막 이런 것들. 예, 그것도 바른 행동은 아닌 거고. 뭐 마음 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 쓰는 거는 우리가 표정으로 나타나요. 이 얼굴이 얼꼴이라는 말이잖아요. 얼이라는 거는 정신, 그 사람 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신이 나타나는 꼴이 얼굴, 그게 얼굴이에요. 마음의 창이 얼굴이다, 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게 이제 마음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의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단같이 꾸며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표정을 웃는 얼굴로 하지만 그게 진짜로 자기가 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면 이게 막 근육이 경직이 되고 경련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거 있었죠. 요즘에는 그 텔레비에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쁘게 보이려고 계속 그 웃음을 짓잖아요. 이쁜 웃음을 짓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고 나면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왜냐면 일부러 웃어야 되니까. 마음이 웃는 게 아니라 일부러 웃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훈련이 계속 되면은 자기 마음하고 상관없이 잘 웃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진정한 저기는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뜻대로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뭐 이익에 어긋나면 바로 돌변하잖아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마음업의 창이 얼굴이기 때문에 표정이 나타나는 곳이 얼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바른 기운 또는 바른 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바른 알미라는 거는 뭐냐? 왜 우리가 이 정견을 어떤 분들은 뭐 올바른 견해, 뭐 바른 견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올바른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름의 기준이 뭐겠어요? 뭐가 올바른 건데?가 없잖아요. 여기에서의 바른 알미라는 뭐냐면 오치온은 고라고 아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오치온을 모르는 것은 무지예요. 무명이에요. 고를 고로 모르는 것, 고를 고로 아는 것을 여기서는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뭐 모든 것들 어떤 견해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한테서 고를 여일 수 있는 그 견해가 바른 알미인 거지, 세상에서의 말하는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견해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른 알은 고를 고로 아는 거, 우치오는 고라고 아는 거, 고의 모양이 어떤지, 이 고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고의 원인이 뭔지 요런 거를 아는 게 바른 알미라는 거죠. 그 바른 알미 섰을 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알미 서지 않으면 바른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른 알미 서지 않으니까 누가 이런 얘기하면 맞아 그런 거 같기도 해 하고 흔들리고, 또 누가 아니야 이거야 라고 또 얘기하면 들어보니까 또 그런 거 같기도 해. 근데 바른 알미 딱 서면 안 흔들거려요. 아무리 같은 낱말을 갖다가 써도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딱 들어와요.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 이제 그게 딱 서지 않으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도 이 말도 헷갈리고 또 다른 분이 설명하면 또 긴가민가 알쏭달쏭 이제 또 이렇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들어서 모르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팔 정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알아두시고 반복해서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도 해보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설명한 거하고 제가 설명한 거하고 한번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 비교도 해보시고, 딱 중심은 하나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욕심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항상 잣대는 그거예요. 성냄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어리석음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괴로움이 오는 건가 안 오는가. 요걸 갖고 잣대를 재면 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활정도를 요렇게만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명상을 들어가겠습니다.